자, 완벽주의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성실함, 높은 기준, 성공, 뭐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를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완벽주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미덕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엄청 꼼꼼하고 빈틈 하나 없고 언제나 최고의 결과물을 딱 내놓는 모습. 와, 진짜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완벽주의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불안과 좌절의 깊은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완벽주의의 그 숨겨진 얼굴, 그 이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완벽주의의 두 얼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심리학자들은요, 완벽주의가 사실 양날의 검과 똑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완벽주의는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또 어떤 완벽주의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완벽주의라고 하면 그냥 기준이 높은 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차이는 완전히 다른 데 있거든요. 이 두 완벽주의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 그건 바로 실패했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세운 그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나 자신을 어떻게 다루느냐, 바로 여기서 건강한 완벽주의랑 우리를 파괴하는 완벽주의가 갈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정말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쪽일까요? 한번 두 가지 유형을 직접 비교해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여기 표를 보시면 두 유형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이 건강한 적응적 완벽주의, 그리고 오른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 결과까지. 와, 모든 게 정말 달라요. 자, 그럼 목표의 초점부터 한번 볼까요? 우선 달려가는 방향 자체가 달라요. 건강한 완벽주의는 성공이나 성장 같은 긍정적인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반대로 불건강한 완벽주의는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비난받기 싫어. 이런 두려움을 피하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뭔가를 얻으려고 뛰는 거고, 다른 하나는 뭔가를 잃을까봐 도망치는 거죠. 시작점부터가 아예 다른 겁니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쪽은 실수를 딱 마주했을 때,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지? 하면서 다음을 위한 디딤돌, 그러니까 기회로 삼아요. 근데 다른 한쪽은요, 그 실수를 나는 역시 안 돼. 이건 내 능력 부족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의 결함으로 생각해버리고 엄청난 자책에 빠져요. 결국 한쪽은 실수를 딛고 성장하고 다른 쪽은 실수에 깔려서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나쁜 완벽주의, 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우리 삶에서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이게요, 그냥 스트레스 좀 받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수많은 연구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불건강한 완벽주의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고요. 네, 바로 우울증, 번아웃,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장애를 겪을 위험이 확 높아진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막 성공하고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과정 내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랑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데에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어떤 특정한 사고 패턴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선 이걸 파국화라고 불러요. 이름이 좀 어렵죠?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재앙이 될 거라고,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망했어. 난 이제 끝이야. 이런 생각들이요. 바로 이게 파국화 사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이 파괴적인 완벽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나를 성장시키는 건강한 완벽주의자가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초점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옮기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 쏟아부은 나의 노력만큼은
내가 온전히 인정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불완전하게 완성하기, 두 번째는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기,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심리적인 경계를 세우기입니다. 자, 첫 번째. 불완전한 완성을 일부러 연습하는 거예요. 모든 걸 100%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요. 한 80% 정도? 그쯤에서 그냥 됐다, 여기까지 하고 멈추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작은 실수나 흠이 좀 있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고 스스로한테 허락해주는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하느라 애쓴 나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과는 좀 아쉽네. 하지만 어젯밤 늦게까지 자료 찾고 고민했던 나 정말 수고 많았어. 이렇게요. 과정 자체를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바로 심리적인 경계선을 확실하게 긋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한테 뭘 기대하는지에 내 모든 가치를 맡겨두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겠어 하고 마음속에 단단한 선을 긋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완벽주의에 대해 꼭 기억해야 할 새로운 기준은 뭘까요? 바로 이 문장 하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되 실수해도 괜찮다. 이게 뭐 대충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아시죠? 오히려 최선을 다한 나를 믿어주고 설령 그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런 나를 너그럽게 또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자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 완벽주의는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 여러분을 훨씬 더 자유롭고 건강한 길로 이끌어줄 거라고 믿습니다.